네, 이번에는 오늘장의 아시아 증시를 전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본장이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9,000선 이상에서 오늘장 반응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보합권에서 계속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니케이 평균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로 이제 돌아서면서 엔화가 1달러에 지금 80엔대까지 절하된 게 실적 악화를 누르는 최대의 호재가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도 주가를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시마다 선물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청산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당분간 기업 실적보다는 추가 금융 완화책 내용 그리고 엔화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가 좀 요동을 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이 통화정책회의에 상당한 좀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일본 은행 간의 추가 금융 완화를 둘러싼 불신이 상당히 좀 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요? 또 서로 불신하는 이유와 그리고 발표될 추가 금융 완화가 엔화와 주가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중국 정부, 일본에서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서로 이제 금융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데요. 정부가 요구하는 금융 완화책은 세 가지입니다. 당사 예금과 같이 본원 통화를 늘리는 정책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행은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좀처럼 돈을 빌려서 쓰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정부가 물가 억제 목표를 2에서 3% 정도 높여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가를 높였을 경우에 금리도 좀 따라 올라가긴 하겠지만 기업들이 오히려 저축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셋째는 외국 달러 채권을 매수해서 엔고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외채 매수는 법률상으로는 일본은행이 아니라 재무성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성이 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재무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은 임기가 끝나는 일본은행 총재인 시라카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중한 부양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자산 매입 기금을 좀 증액하거나 그리고 올해 말에 매수가 끝나는 ETF에 대해서 매수 한도를 좀 늘려주고 기간도 2013년까지 연장시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추가 금융 완화책만으로는 경기 자극 효과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단독만의 외환시장 개입으로는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내놓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규모 선물을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선물 매도로 돌아서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 니케이 평균 주가는 거꾸로 8,500엔 선 전후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장은 어떨까요? 어제도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찍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2100선을 좀 간신히 지지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네, 2100선을 전후해서 급등락 장세가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호재는 UBS라든지 외국 증권사들이 최근 내년도 중국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가 수익 비율이 11배로서 세계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부터는 재고 증가율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증시의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주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 같은 경우에도 국영기업에 대해 재무 위험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해외 펀드들이 중국 금융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위엔화가 사상 최고치로 절상된 데 따라서 달러 부채가 많은 항공
항공주를 비롯해서 부동산, 제지업종 쪽에 수요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가 다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이 시점에서 좀 개입이 나오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주시고요. 연말까지 위안화 절상 가능성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신지요? 좀 시각 밝혀주시죠. 네, 위안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위안화가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에 중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특히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의회는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인민은행이 오랫동안 환율을 조작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아시아 채권 시장의 허브를 지향하고 있고요. 5년 이내 위엔화의 그 국제화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엔화의 기축 그 통화로서의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위엔화는 절상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위엔화는 1달러에 6.2위엔까지 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이 될 경우에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의회와의 그 마찰 때문에 재정 절벽에 대한 부담감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달러는 계속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1달러에 5.9위엔까지 내년에는 위엔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롬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아마 달러 강세가 전개되면서 위엔화의 절상 압력은 또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위엔화가 절상되면은 중국 쪽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M&A라든지 또 싼 가격의 해외 첨단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부동산을 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도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중국의 생산 하고 선진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나 LCD,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나 선박, 건설기계 부품 쪽은 아무래도 수출 부진이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중국 내 수요 변화로 인해서 수혜 산업이 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나 무선 통신기기 부품, 그리고 생활용품, 여행용품, 기호 품이라든지 식품, 화장품, 패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 수출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